앞으로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내 책임인지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정해두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실패로 판단해 CEO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금감독원은 그간 발생한 펀드 불안전 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부 통제 문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DLF 사태 책임을 두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이를 두고 대법원이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도록 하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본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해임 요구나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적이고 장기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실패로 판단해 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금융상품의 설정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가 실패할 경우 개별 임원뿐만 아니라 CEO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의 초점이 제재보다는 예방에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겁니다. 내부 통제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 면제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지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가 어느 수준인지 CEO가 처벌을 받는 시스템 실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시스템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CEO들이 많이 내리게 되는데 지금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밑에 임원들이 좀 지기 쉽게. 금융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모범 사례 구축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